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양입니다. 자, 오늘부터 앞선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야외 촬영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항상 그 띠별 영상을 할 때 법당에서 한복을 입고 한 5가지, 4가지의 띠를 호명해 주면서 되게 굵고 짧게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들의 영상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이제 앞으로는 띠별을 하되 좀 세분화된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정말 디테일한 그런 앞으로 하반기에 나의 운세, 그리고 뭐 내 성격 특징, 그리고 무언가를 필요로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안 좋은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세밀하게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오늘은 하반기 쥐띠 운세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키워드는 빨간색 글씨로 좀 보이실까요? 이동으로 인한 귀인과 인연이 온다. 자, 이건 자, 모든 지금 4개의 나이대만 했어요. 자, 66세 다음의 나이는 78세인데 이 30세에서 10일을 빼면 이 18세는 아직은 성인이 안 됐기 때문에 넣지 않았고, 자, 그 다음에 77세는 제가 이따가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이 있을 때 그때 여기 적어서 해드릴 테니까, 자, 30세, 42, 54, 66세가 2024년까지는 이제 삼재가 나갔어요. 자, 근데 하반기는 7월부터 12월까지를 뜻하는데요. 2024년에 나가는 삼재 때 많이 피해를 봤던 나이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2세, 54세. 뭐 66세도 어떤 부분별로 피해를 맞았겠지만, 자, 여기서 귀인과 인연이 온다 이 부분을, 자, 다 모든 쥐띠들이 해당 사항은 아니겠죠. 내 환경에 맞게끔,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이제 원인과 이유를 잘 살펴본 후에 거기에 맞게 집중적으로 들어보셨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우선 쥐띠의 특징을 볼 텐데, 자, 쥐띠 분들이 되게 상황 판단이 좀 빨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냉정한 것 같거든요. 쥐띠 분들 참 차가워요. 원래는 따뜻한데, 이 쥐띠 자체가 되게 따뜻한데 본인 스스로가 그 따뜻한 거를 뿜어내질 못하고 되게 차가운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게 대체적으로 쥐띠 분들을 보면 좀 성향이 좀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색하다는 얘기를 듣죠. 되게 똑같은 말인데도 어떻게 저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좀 다르게 얘기하면 될 텐데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쥐띠 분들한테. 그래서 인색하다는 얘기를 좀 듣겠죠. 차갑다라는 얘기도 들을 테고, 좀 냉정하다, 좀 칼 같다 이런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대신 내가 냉정하고 인색하지만 약간 쥐띠 분들이 좀 오지랖이 있어요. 자, 단 내가 믿는 사람, 그리고 내가 저 사람한테 있어서 내가 어떠한 마음을 표현을 하거나 표출을 하거나 도와주거나 좀 믿을 만한 사람한테는 굉장한 또 오지랖을 보입니다, 이 쥐띠 분들이. 그러다 보니 되게 따뜻하긴 해요. 그러니까 헌신을 하기도 하고 자상하기도 하고, 솔선수범의 어떤 대표 키워드죠, 쥐띠가. 근데 알아주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 인복이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듣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냉정한 성격의 소유자다 보니 인색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걸 너무 본인 스스로 이 표현을 하는 게 좀 그렇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저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막 닭살 돋고 막 그 얘기를 했는데 본인 자신도 그런 거를 원치 않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걸 특징을 써놓은 이유는 30세에서 66세까지의 앞으로 하반기에 펼쳐질 운 중에는 어떤 귀인과 인연이 온다. 자, 이 부분을 내 스스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특징을 이제 여기다가 4개를 이제 부여를 해 드렸으니, 여기에 설명을 잘 듣고, 내가 몇 월 달에 귀인으로 인해서 어떠한 무언가가 해결이 되는구나, 이런 거를 잘 듣고 거기에 있어서 실천만 하신다면 아마 2024년까지의 삼재가 180도 바뀌는 그런 하반기의 그런 운이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네 번째는 되게 총명해요. 눈치도 되게 빠르죠. 그리고 머리가 되게 좋아요. 빠르잖아요. 쥐띠 자체가 굉장히 빨라서 어떤 그 상황 판단력이나 어떤 처세는 또 약해요. 그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눈치가 빠를 수밖에 없죠. 자, 이 눈치가 빠른다는 거를 잘 기억하셨다가, 자, 내 나이대에서 어떤 눈치 빨아야 되는 일이 나온다라고 했을 땐, 그때는 내가 몇 월 달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인연을 찾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 라고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60년생 66세의 키워드를 보면 귀인, 그 다음에 인연, 횡재예요, 횡재.
자, 이 부분을 말한 이유는, 자, 하반기 때 어떠한 인연이 되어서 그분을 통해 내가 횡재할 일이 있다.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 곧 인연이 귀인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건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집중이 돼 있고, 그리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이제 운이 좀 열리는 그런 증폭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내가 좀 냉정하다, 좀 인색하다, 좀 그런 말 한마디로 인해서 기회를 좀 까먹었다. 그러니까 100번 잘하면 뭐 하겠어요.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다 기회를 잃는 그런 분의 소유자들이라면, 내가 사람이 들어오는 하반기 시점에는 그런 말조심도 좀 하고, 그리고 내 성격을 좀 자중시켜야 그 인연이 나한테 어떠한 도움을 줄 그런 시간이 있겠다. 그 사람은 곧 나한테는 귀인. 자,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좀 빠르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66세가 가지고 있는 포커스는 귀인과 행재 같아요. 귀인과 행재. 그러니 2024년에 손재수가 좀 많이 있었던 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내가 목돈을 어디다가 투자를 했다. 그 목돈을 받지도 못하고 관제가 있었다. 그 어디다가 누군가랑 동업을 해서 쫄딱 말아먹었다. 자, 요런 분들은 그거를 만회할 수 있는 기사회생의 어떤 하반기에 몰려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생일, 음력 생일이 조금 지나야지만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삼재가 2024년까지지만 2024년까지도 삼재가 아직까지도 릴레이가 되고 있는 분들이 많기에 그 부연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임자생분들 72년생 54세가 된 분들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삼재가 2024년에 끝났는데 도대체 나는 왜 정말 똑같은 것 같고, 정말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금전에 취약하고, 어떤 직장에서도 뭔가 그러니 답답하죠. 그리고 막 발전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만 정체를 하면서 유지를 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지금은 내가 고독하다, 허무하다, 헛헛하다,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임자생 분들을 보면 자, 이 하반기에 걸쳐져 있는 것 중에서, 자, 이분들한테 있는 거는 특히나, 자, 이동수, 그 다음에 인연, 위치예요, 위치. 자, 이동수, 인연, 위치. 자, 이 위치의 뜻은 나의 어떤 지금 현재의 내 위치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이동수가 되게 이 네 개의 나이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동은 부득이한 이동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이동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이동이 결코 상반기의 이동이 아닌 하반기에 이동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한테 있어서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동에 인연도 있어요. 자, 이 인연을 어떤 이성 대 어떤 이성 간으로서의 인연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동성끼리도 그 인연이 나한테는 득이 될 수 있는 해, 또 해가 되는 악연이 있잖아요. 그러니 여기에 적혀져 있는 인연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뜻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72년생 분들이 하반기에 좀 펼쳐야 할 성격들은, 자, 좀 상황 판단이 좀 빨라야 될 것 같아요. 상황 판단이 좀 빨라야 될 것 같은데, 임자생 분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약간 좀 되게 아까도 했지만 솔선수범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되게 솔선수범하죠. 따뜻해요. 자상하기도 하고. 근데 센스가 좀 없어요. 상황 판단이 느리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반기 때는 상황 판단이 좀 빨라야 될 일이 있을 수 있다. 왜? 내가 되게 필요한 저 사람이 나를 뭔가 좀 서포트를 해줘야 되고 나를 좀 끌어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이 냉정한 성격, 약간 사람한테 아부성 기질을 발휘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되게 뻣뻣한 거예요. 뻣뻣하다 보니까 그 물과 기름 같은 인간관계를 펼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반기에는. 응? 그러면 내가 좀 뻣뻣한 걸 좀 유연하게 그렇게 구슬려서 사람을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서 좋은 기운이 오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약간 좀
사탕 발림 같은 그런 것도 좀 보여주고, 좀 같은 말을 하더라도 뭐 아부성 기질이 아니라 나한테 있어서 위치의 변환을 시켜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남아있는 6개월 동안에 12월 달이 아니더라도 6, 7, 8이라고 한다면 해야죠. 그렇게 해서 내 위치가 바뀔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 라인업이 될 수 있다. 자, 요런 의미로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GT 분들이 결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꼭 기회를 잃죠. 사람을 잃어요. 잃는 게 얘기하다가 머뭇거리다가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저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 한마디를 못해서 더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공든탑이 무너졌었던 2024년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 2025년은 그 부분을 절대 놓치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42세 84년생 분들을 볼 텐데, 2024년엔 아무래도 눈물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어떤 인간과의 어떠한 정리도 있었고, 거기에 따른 내 트라우마도 분명히 생겼어요. 그러니까 많이 잃었을 것이다 라는 게 이분들한테는 좀 포커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분들이 올해 하반기에 들어와 있는 것 중에 진짜 1, 2, 3, 4번 중에 굉장히 필요로 요하는 번호는, 이 자신이 믿는 사람한테는 한없이 퍼주는 이 오지랖 있죠? 자, 이 오지랖을 이번 하반기 때 또 그럴 수 있는 인연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자, 인연과 어떠한 횡재, 사랑이죠. 사랑. 자,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84년생 분들이 의외로 한번 퍼줄 땐 그냥 물불을 안 가리고 다 퍼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상처받죠. 그래서 2024년엔 분명히 인간관계를 무조건 했을 건데, 그 인간관계를 정리를 했을 때는 내 몸과 마음이 다 다친 상태에서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게 이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2025년에도 또 들어온대요, 인연이. 자, 근데 그 인연이 결국 나한테는 최대 약점인 이 오지랖,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많은 시간을 상처의 사람 때문에 힘들게 왔는데 또 온다는 거죠. 여기 사랑이라는 게 조그맣게 있듯이, 자, 이 3번은 조금 절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 그래서 그 인연을 너무 돈으로만 볼 필요는 없으나 좀 계산적이게 가라 이거예요, 하반기를. 자, 그 인연이 결국은 나한테는 금전으로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나한테 있어서는 사랑까지 내가 마음이 좀 술렁술렁 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으로 내가 결국은 인연이 되어서 하반기에 또 그런 아주 뭐라 그래야 돼요, 로맨스죠? 로맨스 같은 게 연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 요것만 좀 잘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황판단 1번도 아니고, 자, 2번도 아니고, 좀 총명하고 눈치가 좀 빨라야 될 것 같아요. 자, 총명이 이분들한테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단지 자, 눈치가 좀 빨라야 되는데, 눈치가 빨라요. 빠른데 그걸 활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는 거를 뻔히 알면서 그거를 설마 아이씨 그래 아닐 거야, 아니겠지? 근데 머리로는 되게 나쁜 사람이고 나쁜 작자라는 걸 아는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응? 약간 희생양이죠. 희생양. 약간 헌신, 희생, 약간 봉사, 약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묻어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되게 강단이 있거나 대범하거나 그런 뭐 여장부, 어떤 뭐 상남자,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아니죠, 속은. 그러니 그 부분을 좀 조심만 해주시면 내가 결국은 하반기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숙제들을 그 사람으로 통해서 내가 채울 수 있다. 자, 요렇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96년생 30세 분들의 성향을 보면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직은 나이가 젊은 나이에 들어가다 보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또 저 30세의 또 하나는 감정 기복이에요. 감정 기복. 자, 감정 기복으로 인해서 2024년에 좀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라는 게 이분들한테 있는데, 자, 그러하다 보니 내가 겨우겨우 2025년에 뭔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기미를 느꼈던 분도 있었을 테고, 아니면 어떤 직장이든 무엇이든 가족관계든 어떤 사람하고의 대인관계 또한 2024년보다는 2025년이 더 좋아요. 더 좋은데, 자, 여기서 이분들한테 펼쳐져야 될 하반기에서 해야 될 건, 자, 1번하고 4번이에요. 자, 1번하고 4번. 자, 이 5번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과 그 기질 중에, 자, 이 감정 기복. 그러니까 내가 좀 참아야 될 그런 구간에서는 좀 활용을 하면 되는데, 한 번 상처로 상대방한테서 어떤 말을 들었다 그러면은 고립을 시켜버립니다. 고립을 시켜요. 자, 이 고립을 시키는데 오늘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더만 소통과 화합에 되게 중요성이 있잖아요. 자, 그렇게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이분들은. 그러하다 보니 내 걸 잃어버리죠. 놓쳐요. 자, 근데 2025년 하반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자, 여기서 1번 상황 판단이 좀 빨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 총명 눈치가 좀 빨라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결국 이 사람들은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한다, 어떤 사람들하고 있어서 내가 좀 처음 진입을 했던 지금 회사의 어떤 기운을, 그런 운기를 내가 빨리 좀 나를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려면 상황 판단도 빨라야 되고 눈치가 빨라야 되고 총명해야 되는데 센스 부족으로 욕을 먹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자, 이분들한테는 구설로 인한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찌 됐든 노력에 관련된 인연. 자, 이 뜻은 뭐냐면 내가 센스가 없다 보니까 내 실수조차 본인이 잘 몰라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쟤 뭐야, 진짜 정말 센스 진짜 없네. 좀 하면 되는데 그거를 알면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몰라서 정말 지나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구설이 상반기까지 있었다고 하면 자, 하반기 때도 릴레이가 될 수 있으니, 자, 요 1번과 4번을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 노력으로 나를 약간 끌어당겨주는 그런 인연이 하반기 때 있다. 굉장히 크게. 자, 그럼 그 인연으로 인해서 결국 나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직장에 관련된 어떤 그런 뭐 진급, 뭐 승진, 뭐 어떤 기회, 그리고 그 내 노력으로 그 사람한테 비추어졌던 나 자신이 결국은 어떤 사람들의 물망에 오를 때 갈채를 맞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하반기에 몰려 있으니까, 자,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만 하신다면, 자, GT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픔, 뭐 어떤 숙제, 뭐 여러 가지 갈등, 고민,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GT 분들에 있어서 하반기 영상을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보였는데, 다른 어떠한 제가 법당에서 얼굴을 비추고 얘기했던 거랑 좀 많이 다르실 거예요. 되게 좀 디테일하고 세밀하지만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필요로 했었던 걸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띠든 그리고 되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테니,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자세히 본인 스스로가 좀 자기 자신도 좀 돌아보고, 그리고 그 실수를 만회하고자 하면 결국은 좋은 그런 운이 도달하고, 그 운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가 한층 더 발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영입니다. 우리 저번 영상에 이어서 두 번째 이제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소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영상을 안 보신, 자기 띠 아니라서 안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대체적인 전반적인 운은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되, 자, 내 생일달이 조금 지나면 더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2024년에 모든 12간지의 띠들이 다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문제와 어떤 그런 갈등이 너무 많았던 터라, 거기에 삼재띠, 뭐 아홉수,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지나갔던 삼재, 지나온 삼재 다 통틀어서 보면 삼재를 포함한 12개의 띠들이
막 풍지풍파를 맞은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소띠도 그래도 어쨌든 소띠 분들은 12개의 띠들 중에서 좀 가장 좀 현명하고 성격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해갔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경기가 엎으러지면서 부동산이 하락했고 거기에 따른 뭐 돈이 묶이고 그리고 금전적인 어떤 목돈에 관련된 손재수를 많이 피해를 봤던 건 소띠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선 특징을 5가지를 꼽아봤고, 자, 여기 보면 소띠의 키워드는 정책 변화로 문제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 2번째는 어떤 문서의 이동으로 내가 해결을 할 수 있다. 자, 3번째는 승진, 진급, 합격. 승진, 진급, 합격. 이 관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하반기일 수 있겠다. 그러니 내가 어느 정도 정말 시험을 보려고 몇 년을 준비하고 이렇게 왔었던 분들은 그게 자꾸 놓치고 기회를 자꾸 한 문제, 2문제로 막 간발의 차이로 막 떨어졌던 분들은 아마 올 하반기에는 약간 여기에서 좀 더 좋은 그런 점수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승진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뭐 작년에 승진을 했었어야 되는 사람, 그리고 뭐 1, 2년 전에 내가 했었어야 되는데 놓친 사람, 그리고 내가 다 밥상 차려놨더니 거기에 숟가락만 덜렁 얹어서 가져간 사람, 그 사람들도 포함 승진의 운도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질 텐데, 자, 여기에서 내가 하반기 때 이 특징들을 묘사를 했지만 이 특징 안에는 자, 이걸 토대로 대입시켜서 하반기를 좀 움직여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띠분들의 특징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소띠분들 뭐 다 대한민국 사람 뭐 전 세계인들은 모르겠지만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잘 알겠죠. 되게 성실하죠. 소띠가 아침에 눈 떠서 밭을 갈고 해가 지면 또 집에 갔다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되게 인내심이 굉장히 강하죠. 되게 솔직해요. 소띠분들이 근데 너무 솔직해요. 너무 솔직하고 하다는 건 그냥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상황을 판단하지 않고 솔직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나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한 건데 상대방은 되게 그것 때문에 이제 빈정상할 수 있고 오해가 생길 수 있고 되게 좀 그게 비아냥거리는 건 아닌데 나의 어떠한 주장과 색깔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오해를 많이 받죠. 그래서 대인관계가 협소적입니다. 이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갈구하지 않아요. 절대. 내 라인이 딱 정해져 있어요. 상이 정해져 있고 내가 필요에 의해서만 대인관계를 형성시킨다. 그리고 내가 딱 불필요한 그런 인물들은 절대 있어요. 선이 있어요. 오지마. 여기 바리가이드를 딱 쳐버리죠. 이 소띠분들이. 그래서 되게 보수적이라는 말을 많이 들을 거예요. 근데 되게 생활력이 강해요. 강하다 보니까 강한 절약 정신이 있을 수밖에 없죠. 생활력이 강하니까. 그래서 여자 소띠분들은 되게 검소하고 성실하고 어떤 신뢰감이 있고 이런 거를 추구하다 보니까 되게 돈을 되게 정말 개미처럼 열심히 일을 해가 티끌 모아 태사는 한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 분들 중에. 단점은 내가 강한 주장 때문에 강한 성격 때문에 내 보수적인 대인관계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되게 협소하다. 자, 그 다음에는 변화를 추구하지 않아요. 보수적이라서. 그렇게 되게 모험심이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원리 원칙대로 가야만 하는 내 성격 때문에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게 싫어요. 싫고 그래서 이탈의 범위가 넓지 않죠. 소띠분들이. 이제 이것 때문에 되게 호불호가 갈리는 분들도 있겠다라고 싶거든요. 자, 우선 이 특징들을 먼저 잘 살펴보면 내가 그랬어. 맞아. 내 성격이 저런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건데요. 자, 나이대로는 29세에서 77세 분들까지 좀 추려봤습니다. 자, 29세인 분들은 솔직히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지금 9수에 도달이 된 2025년이 솔직히 엄청 본인 나름대로는 내가 어떤 이 5번 대인관계로 인해서 인간관계로 인해서 내가 좀 정신적, 금전적, 물질적, 여러 가지 육체적 이런 것들의 트라우마가 생겼던 해가 2024년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약간 사업가, 그리고 장사를 하는 사주, 사람들을 많이 상대를 해야 되는 그런 사주들이 97년생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자, 우선 29세 97년생 분들의 키워드는 자, 발령, 그 다음에 타국, 그 다음에 여기도 대이동이 있어요. 대이동. 자,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이분들이 만약에 직장 내에서 뭐 여러 타국으로 돌아다녀야 하고, 그리고 뭐 외국으로 발령을 많이 받았던, 그리고 발령이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직장에 있으신 분들은 하반기 때 어떠한 대이동이 들어오는 확률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자, 여기 발령, 타국, 뭐 대이동, 이 뜻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죠. 똑같은데 나한테 있어서 2025년이 되게 중요한 하반기가 될 것 같고, 2026년이 오기 전 그 하반기는 내가 반드시 어떠한 물밑 작업을 해야 될 발돋움의 시간일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발령이 나시는 분들은 어떤 부득이한 발령, 그리고 내가 원치 않은 발령이라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지만 승진, 진급, 어떠한 합격,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게 서려져 있는 하반기이기 때문에 발령에 어떠한 나한테 제의가 들어오거나 어떤 조건 제시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오신 분들은 가야죠. 가야 될 것 같아요. 가는 것이 본인들한테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뭐 이민을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뭐 살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라던가, 그 나라 가서 다른 나라 가서 무언가를 어떤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 보이네요. 97년생 분들은. 자, 여기에서 내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아까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거기 가서 내가 어떤 무언가를 계획을 하고 사업적인 부분을 전환시키려고 할 때, 무언가를 다른 2024년까지 했었던 걸 완전 패턴을 바꿔서 대이동을 해서 거기서 무언가를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은 자, 이 3번을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소띠 분들인데 되게 보수적 성향이 짙어서 변화를 추구하지 못한다라는 게 있는데, 자, 외국에 가서 대이동을 했을 때, 자, 대이동이 결국 타국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안에서의 대이동이라 하더라도 내가 결국은 좀 경청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사업이든 장사든 뭐든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좀 흐름에 맞게, 어떤 시대에 맞게 변화를 추구해야죠. 변화를 추구해야 되고 반드시 내 보수적인 성향은 좀 자중시킨다. 자, 이런 것들을 좀 남의 말도 좀 듣고,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어드바이스도 조언도 좀 성실히 들어가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나 장사나 영업이든 그런 것들이 좀 나한테 있어서 득이 될 수 있도록 그 하반기에는 반드시 이 부분을 좀 변화를 시키고, 그리고 내가 발전시키는 데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띠분들을 대체적으로 2025년에 보면 솔직히 문제 해결도 있고 뭐 문서의 이동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거에 많이 서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좀 너무 골마 있고 막 갈등됐던 막 그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좀 해소가 되고 좀 해결이 되어서 내가 어느 정도는 좀 한층 폭넓은 어떤 그런 운의 흐름이 있는 게 2025년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41세로 갈 텐데요. 자, 85년생 분들입니다. 아까도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 85년생 분들이 41세, 자, 이제 요 나이대가 되면 요즘엔 결혼을 좀 많이 늦게 하다 보니까 뭐 46세도 막 노처녀, 막 노총각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근데 이분들이 자, 요 하반기에 서려져 있는 걸 보면, 자, 1번하고 3번인데요. 문제 해결하고 나한테 있어서는 승진, 진급, 어떤 뭐 위치에 어떤 업도 있고 내 라인이 상승될 수 있는 그런 해가 하반기에 있다. 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있는 게 자, 5번 대인관계 형성인데요. 자, 이분들이 인간관계가 다소 약하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그리고 그분들하고 같이 교류를 형성시켜서 가는 게 꼭
뒤에 가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있어서는 대인관계, 그 다음 투자입니다. 투자. 자, 이 두 가지 단어를 쓴 이유는, 자,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어떤 누군가가 나한테 내가 어떤 걸 제시를 했을 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것 또한 인간관계라는 거죠. 근데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 강한 주장을 좀 펼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내가 너무 강한 성격이고 색깔이 있다 보니까 내가 좀 어느 정도 흥분을 하거나 막 텐션이 올라갈 때는 막 이제 강한 어투와 말투, 그리고 상대방을 자존심을 스크래치를 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갈등의 요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아까 얼핏 앞으로 조금 가면 유종의 미를 항상 거두지 못한다. 내 강한 어떤 성격 때문에, 강한 자존심 때문에, 주장 때문에, 그것이 2024년도 있었다라고 하면 2025년도에도 나는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서포터한테 내가 좀 너무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펼쳐지다 보면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문서의 이동도 이분한테 해당이 됩니다. 문서의 이동이 굉장히 크게 들어와 있는데요. 자, 이 문서의 이동 또한 어떤 그분이 제3의 인물이죠. 제3의 인물이 결국은 나한테 투자를 해서 문서에 이동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이 41세 이 소띠분들을 보면은 되게 성실하고 인내가 끝이에요, 끝. 근데 문제는 어떤 그 대화를 하고자 할 때 어떤 되게 똑같은 말을 해도 되게 부드럽게 하는 말이 있는데, 이분들은 되게 그 말 한마디가 강해요. 근데 이게 상대성인 것 같아요. 상대성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많이 뒤에서 어떤 기회도 잃고 욕을 먹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구설이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조절만 하시면 상당히 커리어적으로는 이분들이 41세 이분들이 되게 좋아요. 나쁘지 않고.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가 되게 탄탄하기 때문에 이 탄탄함을 유지를 하려고 너무 자기 방어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부분만 조금 고쳐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53세 우리 73년생 분들인데요. 자, 이분들은 여기에 보면 정책 변화로 문제 해결, 문서 이동, 이 1, 2번이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분양, 뭐 문서, 부동산 관련된 이런 것 때문에 뭐 2024년 포함 2023년 뭐 2, 3년 전부터 있었던 어떤 금전 손실, 그거를 메꾸다 밑빠진 독에 뭐 물붓기 하다가 그거를 또 커버시키고 금전으로 막 이거를 하다 보니까 악순환인 거죠, 악순환. 그러다 보니 얽매였던 문서들로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있어요, 이분들한테는. 자, 여기에서 되게 이분들한테 주의를 요하는 거는 대인관계 형성이에요. 자, 이분들 마찬가지. 되게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자, 이분들한테는 지금 오는 게 귀인, 이성, 인내가 있거든요. 인내. 자, 이 5개의 나이 중에서 인내의 이 굉장한 타이틀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53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기다린다? 이걸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힘들어도 기다리고 이성하고의 문제에서도 기다리고 되게 기다렸던 나머지 목이 마르죠. 그러다 보니 어떤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고 그거를 혼자 이기려고 한다. 그런 것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귀인, 이성, 인내를 쓴 건, 자, 이분들한테 있어서 이성이든 귀이든 니꼴 관계인데요. 내가 인내를 여태까지 해왔었던 것을, 자, 약간 좀 변화를 좀 추구하는 걸 싫어한다라고 했는데 좀 변화를 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한테 어떤 변화냐면,
자, 귀인이 만약에 이성이고 이게 53세인 분들이 여성이라고 하면, 자, 이 이성이 남자예요. 이 남자는 결국 나한테 귀인이 됐었던, 아니면 귀인일 수 있고, 즉 또 현재 귀인이기도 하고. 자, 그런데 너무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그런 내 모습에 상대가 예를 들어 과거로부터 좀 너무 좀 루즈하고 좀 식상하기도 하고 좀 뭔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이 바꿔주는 것이 소띠분들은 이게 잘 안 되나 봐요, 이게. 응? 그러다 보니, 자, 인내를 썼지만 지금 이제 2025년은 인내는 좀 그만하고 나한테 있어서 변화를 좀 추구해라. 그리고 너무 솔직함은 하반기에는 좋지 않아요. 너무 솔직하다 보니까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약간 좀 가미를 해서 맛소금도 뿌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설탕도 뿌리고 막 이러면서 맛을 내잖아요, 맛깔내게. 이 맛깔내는 거를 약간 못하는 것 같단 말이죠, 이분들이. 응?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이성을 잡으려면 변화를 좀 추구해라. 뭐? 약간 겉모습인 나도 좀 추구하고, 약간 어떠한 말조리, 어떤 화법, 어떤 대화법 막 이런 것들을 좀 가미해서 나한테 있어서는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는, 자, 이 귀인, 이 문서의 이동도 이성, 아까 귀인과 이성은 니꼴 관계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니 내가 스스로 좀 어느 정도는 좀 노력을 해서 좀 바뀌어서, 자, 그 사람을 꼭 잡아서 이 문제 해결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 77세까지 다 하고 나서 음력 몇 월 달이 가장 좋은지를 여기다 써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65세, 61년생 분들인데요. 자, 이분들한테는 올해 있는 건 조금 성별이 있네요. 남자분들은 승진, 진급, 합격이고, 자, 남자분들은 승진, 진급, 합격. 자, 여자분들은 금전, 화해, 문서.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남자분들한테 이 65세, 지금 전부 홀수 나이란 말이죠. 근데 홀수 나이 때 을사년의 해가 비로소 상반기 때는 저조했다, 좋지 않았다, 그런 것들이 너무 느렸었다, 내가 너무 갈증이 난다, 갈망이 났다 라고 한다면 하반기 때는 좀 그런 게 뒤에서 운이 좀 열리시는 분들이 좀 다소 많은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한테 설이니까 승진, 진급, 합격이에요. 이 지금 나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승진, 진급보다 아마 합격에 더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추리를 해보면 이 나이 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뭐 공직자에 있었다, 배움의 길에 있었다, 뭔가 여러 가지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만두고 내가 다른 거를 뭘 공부해서 라이센스를 따고 이제 거기에 요 나이 때 아니면 노후에 앞으로라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좀 다소 많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좀 좋게 서려 있는 운이 될 수 있다, 하반기 때. 이런 느낌인 거고. 근데 자,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정말 뭐냐면 되게 그 보수적, 보수적, 고지식하다, 약간 외골수 성향이 있다. 근데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 절대 변화를 추구하지 않죠. 절대 변화를 추구하지 않죠. 이 정도 나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변화를 추구하지 않아요. 아무리 귀에다다고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막 그래도 네네 하고 되게 성실해요. 되게 성실하고 신뢰감이 있죠. 믿음직스럽죠. 하지만 바뀌지 않아요. 자, 근데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합격을 하기 위해서 뭘 바뀌어야 되냐. 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대가 달라졌고 문제의 범위나 어떤 출제의 난이도도 그런 것들이 시대가 달라지면 매년 바뀔 수 있거든요. 시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자, 근데 이번에도 분명히 어떤 뭐 진급이든 승진이든 뭐든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어떤 그 시대의 흐름에 있어서 내 스스로가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자, 시대는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갈 필요는 있다. 자, 이 뜻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자분들을 보면 금전, 화해 문서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 화해는 이 분들이 결국은 이 나이대가 되면 뭐 요즘은 뭐 황혼 이별도 막 하고, 그리고 결국은 또 인생은 뭐 60부터라고 누가 그러던데 60대에 있어서도 막 로맨스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거에 대한 내 원래의 반려자든 아니면 뒤 후자에 있는 사람이든 거기에 대한 화해가 있는데, 그 화해로 이 문서로 내가 금전이 생길 수 있다. 자, 요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내가 좀 인내를 오랫동안 했었던 누군가와 인간관계를 형성시켰었는데 그 부분이 너무 루즈하고 지루하고 식상했던 답답했던 관계여서 상처를 받았었다면 이제 그것이 화해, 문서, 금전. 자, 근데 여기서 자 주의할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좀 어떤 뭔가 뭘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되는 건 내 어떤 성격이나 아니면 막 닭살 돋아서 저 얘기 하면은 막 버터갖고 막 간지럽고 막 그런 것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언제? 자, 이제 하반기가 이제 시작이 이제 됐고, 이제 6월 달이니까 7, 8, 9, 10, 11, 12. 자, 요번 달만 딱 지나가면 하반기가 시작이 되는데, 자, 지금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 그 부분을 좀 느끼하고 좀 간질거려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을 좀 사로잡을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정책 변화라는 말을 썼는데요. 정책 변화에 관련된 뭐 어떤 나라의 뭐 정부의 변화, 어떤 시정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는 사람들이어서 정책 변화라는 단어를 쓴 것 같거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77세 49년생 분들을 볼 텐데요. 자, 솔직히 나이가 요즘은 100세 시대여가지고 이 정도 나이대 분들은 되게 강한 정신력, 그 육체적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상담을 해보니까. 자, 이분들한테는 거의 대부분 뭐 어떤 직장 내에서 뭐 갈등 이런 거보다도 자녀 문제, 아니면 부동산, 아니면 거기에 내가 뭐 투자를 했던 이런 땅,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많이 가지고 있으실 것 같거든요. 자, 이분들한테도 마찬가지. 자, 여기가 그게 있네요. 정책 변화. 정책 변화로 인한 부동산 문제 해결, 아니면 정책 변화가 가지고 온 내가 어떤 고민이 됐던 그런 해결.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게 아주 수년 동안 묻혀왔고 골머리 썩이고 나한테 있어서 너무 힘들었던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게 있어 보입니다. 자, 이분들한테는 이 특징이 별로 들어갈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이제 단지 이제 이게 오래전부터의 문제가 있었던 터라, 아무래도 자, 2025년이 새로운 변화로 이제 맞은 대한민국이 됐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이 어떤 문서로 인한 해결을 해야 될 게 있었다고 하면 그게 아마 2025년 하반기 때 아마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까 잠깐 말씀드릴 때 음력을 지금 말씀을 안 해드린 것 같아요. 자, 77세부터 거꾸로 음력 좋은 달을 써드릴 텐데요. 자, 그러면 자 77세부터 거꾸로 자 본인들한테 있어서는 좋은 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해 하반기에. 자, 그럼 그 하반기 때의 운을 자 여기 좀 써드리겠습니다. 자, 77세 분들은 음력 7월, 8월, 9월. 자, 음력 7, 8, 9는 양력으로 따지면 8, 9, 10월 중반까지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내가 하반기 때 좀 살랑살랑한 바람이 불어올 때 그 시즌, 음력 7월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음력 7, 8, 9를 했으니 그 부분을 좀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65세인 분들은 자, 지금 음력 5월이거든요. 근데 음력 5월도 솔직히 나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분들 좀 띄엄띄엄 있네요. 음력 5월, 6월, 8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음력 5월 지금이에요, 지금. 그러니 지금 어찌 보면 솔직히 소띠분들한테 좀 좋은 달이겠죠? 자, 음력 6, 8. 자, 요 부분을 좀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이번 연도에 을사년에 윤달이 껴져 있어요. 6월달이 지나가면 윤달이 껴져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음력 6월달 포함이기 때문에 음력 6월과 윤 6월이 포함된 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단 있어요, 단. 윤달은 조금 평범한 이 달에 비해서 성격이 예민한 해가 있고 되게 조금 어려운 해가 있어요. 근데 을사년에 윤달이 꼈다라고 이 윤 6월이 되게 몇십 년 만에 돌아왔고, 그리고 이 윤 6월에는 항상 사람들이 뭘 합니까? 파묘, 이장, 막 선산을 건드리는 그런 행위를 해요. 자, 그럼 여기에서 팁을 드리고자 하면, 자, 내가 음력 6월을 적어 놓은 만약에 사람들은, 자, 되게 중요한 것들이 지금 있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이 집안에, 자기네 집안에 산소, 뭐 선산을 건드리는 행위, 파묘, 이장,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게 있는지 좀 살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내가 하진 않았지만 가해자는 그 윗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사자들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53세 분들은, 자, 음력 5월이 여러분 을사년에 있어서 음력 5월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1년 12달 중에서 음력 5월이 굉장히 좋은 달이에요. 이 달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들 다 포함해서 음력 5월 달은 다 들어가는 거죠. 음력 5월 달은.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음력 5월 달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음력 5월 달, 을사년 들어와서 이 음력 5월 달은 솔직히 음력 5월 달이 굉장히 변화가 크고, 그리고 어떠한 개혁,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좀 큰 변화, 어떤 대이동, 나한테 있어서는 득이 되는 그 달에 이득이 되는 되게 중요한 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9, 41 총 틀어서 이 5개의 나이 분들한테는 음력 5월에 있어서는 강한 기운이 있으니 절대 놓칠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자, 53세의 음력 5월과 음력 6월, 자, 윤 6월은 이분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월이네요. 자, 윤 6월은 안 될 것 같아요. 이분들한테는 특이하게도 윤 6월은 솔직히 좋은 달은 아니다. 자, 그러면 요 달만큼은 내 스스로는 좀 자중하고 좀 절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41세의 이분들은, 자, 음력 5월, 그 다음에 음력 6월, 음력 7월까지입니다. 자, 7월까지라 그래서 뒤는 뭐 안 좋다, 뒤가 뭐 약하다 이런 걸 떠나서 1년 12달 중에 좋은 달과 나쁜 달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리고 쭉 갔다가 쭉 꺼졌다. 자, 이런 걸 반복하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을 좀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9세. 자, 뭐 발령, 뭐 대이동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건 음력 5월, 그 다음에 음력 7월, 자, 음력 8월. 자, 이렇게 있네요. 자, 요 3개의 달까지만큼이라도 내가 가진 그런 기운의 운이 너무 좋게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내 나름대로의 노력도 하고, 그리고 기회도 잡고, 그리고 어떠한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귀인을 통해서 이성이든 누구든 나한테 있어서는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운의 기회를 절대적으로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자,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에 어떤 질문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더 우리들에게 필요할 것 같다, 그런 것들을 댓글에 좀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영입니다. 자, 오늘 운세 강의 3번째 시간, 을사년 하반기 범띠의 운세를 좀 살펴볼 텐데요. 자, 2025년 남은 하반기가
개혁과 변화이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자, 범띠 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띠를 먼저 알리기 전에 여기다 써놓은 게 변화거든요. 변화. 자, 이제 시대가 좀 많이 새 정부도 출연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대가 점점점 빨라가다 보니까 사람들도 빨라가야 되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포인트는 정부의 제도 변화로 운명이 바뀐다. 나이대로는 28, 40, 52, 64, 76세까지를 봤는데요. 이분들한테 있는 키워드는 어떤 나라의 제도와 어떤 변화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삶에 있어서 질과 양을 따져봤을 때 양보다는 질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이걸 적어놨으니 이 부분을 좀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범띠 분들의 특징을 좀 살펴볼 텐데, 자, 범띠 분들은 호랑이띠들이 많이 급하죠. 성격도 급한 데다가 되게 자존심이 강해요. 자존심이 강하다 보니까 본인만의 색깔이 있죠. 그런데다가 성격이 급하면 충동성이라는 걸 가지게 되는데, 이 충동성 때문에 범띠 분들이 한번 딱 결정을 하면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게 있어요. 그냥 추진력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자, 인간의 고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범띠들이. 그러다 보니까 금전풍파가 있을 수밖에 없고 부부풍파도 있죠. 자, 이 두 가지의 특징은, 금전풍파는 내가 너무 추진을 하는 충동성 때문에 앞뒤 물불 안 가리고 가다 보니 그 금전의 풍파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부부풍파는 자, 자존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상처를 받는데요. 이 상처를 받는 거를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속에 없는 말을 막 내뱉지만 본인은 끙끙끙끙 앓는 거죠. 하지만 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한 색깔을 가지고 있죠. 뭐 여자 범띠든 남자 범띠든 호랑이가 둘은 안 다니기 때문에 혼자서의 고독을 자처한다 라는 건데, 자, 이 특징을 여기에 적어 놓은 이유는 28세부터 76세까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격 중에서 2024년까지 그 성격 때문에 기회를 잃었고 실패를 맛봤다라고 하면 2025년에 들어오는 어떠한 변화로 운명이 바뀔 때, 그때 이 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좀 180도 바뀐 내 모습이 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8세 먼저 가보겠습니다. 28세는 1998년생이고 무인생입니다. 자, 여기 빨간색으로 쳐놓은 건 음력으로 음력달을 써놓은 거예요. 자,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 자, 여기에 키워드는 기획, 계획, 수포, 제의가 있어요. 자, 이분들이 2024년도에 좀 풍파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봐요. 어떤 금전 풍파든 부부 풍파든 어떤 사람의 풍파든, 뭐 결혼을 안 한 사람이라면 거기에 대한 인간의 풍파, 뭐 연인의 풍파,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소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데, 내가 기획하고 계획했던 그런 게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2024년의 상황. 자, 2025년에 어떠한 제의를 받을 그런 기회가 들어오는데요. 그 기회에 있어서도 내가 어떠한 기획을 하고 계획을 잡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출발점이 될 것 같아요, 하반기는. 자, 여기에 분명한 건 내가 가진 변화를 줘야 된다. 어떤 변화냐면, 자, 충동성과 자존심일 것 같아요, 이분들한테는. 내가 가진 어떤 충동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결코 내가 나한테 있어서 피해가 가는 거라면 경청을 좀 해야 되는데 경청을 잘 하질 않아요. 그러니 그걸로 실패를 맛봤다라고 했던 2024년이 있었을 땐 2025년엔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해서 음력 5월, 8월, 10월이 본인들한테는 가장 좋은 달,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달의 성격이 이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어떤 제의는 어떤 누군가에게 있어서 어떤 무언가를 하자, 어떠한 제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같이 계획하자, 무언가를 해보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앞으로의 하반기의 운명을 조금만 더 성공을 시키고 2024년보다 좀 나아지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존심을 좀 굽히고, 그리고 어떤 충동성을 자제할 필요는 있다. 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28세의 이 특히 여자분들의 범띠는 내가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속마음에 없는 말이죠. 그러니까는 어떤 상대하고 어떤 대화를 오고 가고 하는 그 과정에 이게 텐션이 막 높아버리면 이 자존심에 상처를 줘요. 근데 본인도 상처를 받죠. 근데 그 상처를 받을지언정 그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는 그런 성격이 좀 강하게 서려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하반기 때는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하자라는 부분에서 여기 수포 J라고 써놨으니까 이 부분을 좀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40세 분들인데요. 연도로는 1986년생이고 병인생 분들입니다. 사업, 영업, 장사에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8월달과 10월달이 더 나한테는 쏠리겠다. 그런 운이, 변화의 운이 이분들한테 특히 뭐 영향을 좀 많이 차지하겠다, 이런 게 있네요. 자, 사업을 하든 영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내가 이분들은 40세의 이분들은 한 번은 나로 인해서 넘어지든 누군가로 인해서 자빠지든 꼬꾸라지든 한 번은 했었어야 됐어요. 사업을 할 때 어린 나이에 사업을 하면 결코 내가 인간의 고난 중 금전풍파를 반드시 맞았을 것이다 라는 게 있어요. 이 범띠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충동성과 어떤 본인의 자존심, 그리고 자기만 너무 알고 가는 그 자만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한번 넘어졌더라면 영업 빼고 넘어졌더라면 이런 것들을 좀 바꿔야 될 텐데, 자, 사업에 있어서는 아까 정부의 제도 변화라고 저기 앞에 써진 것처럼 나한테 있어서 그 제도 변화로 인해서 분명히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음력 8월, 10월달, 음력 8월이면 양력 9월 중순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찬바람이 불 때쯤 나한테 있어서는 좋은 운이 도달하겠다라는 거고, 자, 장사도 내가 좀 특히 요 나이대 중에서 이 40세 분들이 자수성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머리가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내가 좀 너무 고지식하죠. 내가 우두머리 격이라 그런 것들을 너무 옆을 안 보고 앞만 보고 가다 보면 이 장사하신 분들 또한 분명히 넘어지고 미끄러졌을 거란 말이죠. 자, 이제 그래서 금전풍파에 관련돼서 많이 손해를 봤었던 팀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음력 8월, 10월에는 내 운이 조금은 열린다. 이 물밑 작업을 해야 되는 어떤 시기라는 거예요. 을사년이. 물밑 작업의 이유는 이분들이 내년이면 41세에 내년이 되면 말해해거든요. 말해해. 이 말해해에 되게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특히 영업을 하는 사람은 41세가 되는 말해해에 굉장히 금전적으로는 내가 너무 바쁘다. 그리고 나를 부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내가 실보다 득을 따졌을 때 득을 챙겨가는 일이 많겠다라는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28세하고 40세하고 공통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그리고 강한 색깔이죠. 그러니까 고지식한 그런 패턴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그 변화가 없이는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자기만의 어떠한 그런 변화가 없이는 그런 운명이 바뀐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한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분을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좀 이런 부분이 좀 단점이어서 요것만 좀 살펴갔으면 좋겠다, 요것만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있어서는 내가 성격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마인드나 아니면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52세로 가봅니다. 52세는 자, 갑인생 분들이고 74년생 분들인데요. 솔직히 짝수 나이 치고는 을사년에 있어서 나쁘지는 않았지만 분명 2024년도에도 내가 풍파를 겪었을 거라는 거죠. 금전풍파 플러스 부부풍파 같이.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고난이 분명히 들어왔을 것이다. 손해도 받고, 자, 인내와 한 달 수행이라는 걸 적어놨는데요. 자, 한 달 수행이라고 왜 적어놨냐면 내가 하반기에 있어서 한 달 정도를, 자, 음력 5월이죠? 음력 5월 지금 6월달인데, 자, 6, 7월달은 들어도 못 들은 척, 얘기하고 싶어도 좀 참고, 그리고 봐도 못 본 척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하고의 인내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또 손해를 본대요, 또. 왜냐면 내가 그거를 못 견뎌요. 이 충동 때문에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하고 싶은 건 내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는 거죠. 그 자존심은 막 얘기를 해야 돼서 저 사람 상대를 막 긁어 부스럼을 내야 되고 스크래치를 내야 되는데 이게 참는 게 안 됐던 거죠. 근데 한 달 수행하라잖아요. 자, 좋은 달러는 음력 7월, 8월, 10월인데 자, 7, 8, 10월에는 내가 어떠한 변화, 이동도 들어와 있으니 그 이동에 있어서 변화를 추구할 땐 반드시 내가 사람으로 손해를 봤다면 사람으로 다시 바뀌어야 될 그런 운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6월이라고 조그맣게 적혀 있는데요. 자, 이 6월에는 요때 하시면 되겠네요. 음력 6월에 한 달 수행. 지금은 내가 너무 고로하고 힘들고 각박하고 어떤 금전 때문에 그리고 너무 여기 요 고독하다는 게 안 써졌네요. 고독한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여러 가지 정신적, 육체적, 금전적. 하지만 그 부분을 조금만 수행하셔서 좋은 결과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64세로 갑니다. 64세는 62년생 이민생 분들인데요. 솔직히 2025년, 2024년보다 2025년이 솔직히 정체 구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는 너무 힘들었던 거죠. 이분들은 되게 사업가 그리고 어떤 재능도 있고 자질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갖추고 있는데요.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높은 관직, 뭐 고위직 아니면 뭐 나랏밥을 먹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이 64세인 분들의 안에 관도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 서서 많은 사람을 지도하고 지휘하고 리더십도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개혁, 변화, 환경 개선을 써놨는데 이 뜻이 뭐냐면 지금의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결코 미련을 둬서 안 되는 거라면 득과 실을 따졌을 때 실로 나한테 계속 손해를 보고 밑 빠진 덕에 물 붓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반드시 변화를 줘야 된다. 그래서 환경 개선을 써놨고 전 개혁이 필요해요. 개혁이 필요한데 이 개혁은 사상이 있거든요. 내 사상.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지식한 편견, 뭐 선입견, 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 어떤 나만의 어떤 융통성 없는 기질 이런 것들을 반드시 변화를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자, 여기에서의 또 하나의 포인트는 자, 64세인 정도의 나이대 분들이 거의 언제 어느 정도 가정을 울타리를 다 만들고 그리고 명예가 이제 있을 만큼의 나이대죠. 근데 그러하다 보니 자, 하반기에 놓여져 있는 것 중에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 필요는 있다.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개혁을 일으키고 내가 변화를 줘서 환경 개선을 하는 그거 삶의 양가지를 봤을 때 질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달러는 음력 5, 7, 8, 10월 달인데요. 지금이 음력 5월이고 그리고 7월 달이 이제 양력으로 따져서 이제 여름입니다. 여름. 8월 달까지는 자, 요때에 내가 많이 발품을 팔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나를 알려야 되고 자존심을 좀 내려라. 내 강한 색깔을 주장하지 말고 좀 경청을 할 필요가 있다. 귀를 열어라. 그리고 그 귀를 열었을 때 너무 내 주장을 내세우지 마라.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76세인 분들 50년생인데요. 자, 경인생 분들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단어가 사업 확장과 신중을 해야 되고 염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자, 염탐이라는 단어를 쓴 게 되게 좀 이상하죠? 근데 요 분들의 나이대에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누구를 계속 살펴야 되나 봐요. 어떤 내가 누군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저 인간을 이거를 내치자니 그리고 걷어들이자니 그렇고 내치자니 나한테 득과 실증에 실이고 얘를 또 가지고 있자니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신중해야 된대요. 근데 이 단어 두 개의 단어가 되게 중요한 건 이 두 개의 단어를 자칫 내가 가진 어떠한 성격 때문에 이거를 놓치게 되면 2024년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자, 이거 사업 확장은 사업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가져서 2025년 무언가를 하는 사람에 한해서. 자, 이분들은 나이대가 이제 거의 자녀가 이제 컸죠. 이제 성인이 된 나이대 분들을 자녀로 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여기에서 사업 확장을 할 때 내가 아닌 내 명의로 아니면 내 이름을 빌려서 어떤 혈연 관계, 뭐 친족, 가족, 형제,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한 번 신중을 가해야 된다. 자, 여기에서 그런 염탐도 마찬가지예요. 5월, 8월, 9월이 이제 본인한테 있어서 어떤 계획을 할 때 이달이 가장 좋다. 지금은 신중해야 된다. 자, 이 신중할 때 내가 돈을 투자하든 남한테 돈을 받아서 투자하든 내가 투자를 해주든 여기에서 염탐은 필요하다. 요 느낌인 거죠.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2025년에 대한민국이 너무 많이 정책 변화도 생길 거고 어떤 새 정부의 출현으로 어떤 변화를 지금 꿈꾸고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2024년도에 과거는 조금 버리고 이제 새로운 을사년에 남은 하반기를 좋게 인생을 좀 꾸려가고자 28세부터 76세까지 했는데 제 댓글에 10대 분들도 같이 좀 해달라고 좀 글을 쓴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28세에서 11을 빼면은 16세거든요. 경인생이죠. 2010년생. 자, 2010년생에 지금 16살이면 이게 곧 중3인가요? 중3입니다. 중3. 자, 중3에 있어서 기획이 있을 거예요? 계획이 있을 거예요? 뭐가 있을 거예요? 사업이 있고 그런 건 없죠. 자, 근데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면은 이해가 좀 빠르실까요? 아무래도 그냥 남의 말은 들리지 않는 그냥 앞만 보고 걸어가는 거기에 이제 삐딱선을 타는 거죠. 삐딱선을 타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지금 갈등이 들어오죠. 자녀와 부모의 갈등, 그리고 엄마 아빠하고의 어떤 그 대립, 그런 대화의 부재, 이것 때문에 내가 질풍노도의 시기에 들어왔다. 자, 이제 내년이 되기 전에는 16세 분들은 어느 정도 내 스스로가 좀 16세인데 뭘 알겠어요. 그리고 16세면 아직까지는 부모의 손길이 가야 되는 나이고 16세 아이들이 지금 대화의 부재에 놓여 있다. 그리고 자녀하고의 갈등, 그런 소통이 안 된다고 했을 땐 16세를 둔 부모들은 어쨌든 좀 아이들을 한 번 더 공감을 해볼 필요가 있고 질풍노도를 하반기까지 로딩을 시켜서 릴레이를 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2025년의 변화를 가지고 온 주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저 너무 지금 힘든 시기고, 그리고 정부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우리나라가 더 좋은 미래로 가기 위해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내 나름대로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그리고 변화도 하고, 그리고 미래를 더 꿈꾸면서 좀 도약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 영상 토끼띠 분들 준비해서 영상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양입니다. 자, 오늘 토끼띠 운세 을사년 하반기죠. 이제 음력 5월이긴 한데 6월 달에 접어들었고 이제 7월 달부터 하반기인데요. 이제 토끼띠 운세 영상을 모시고 왔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하반기 토끼띠 운세의 전반적인 키워드를 보면 활용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활용이라는 단어를 써놓은 이유는 앞으로의 저 5개의 나이들이 27, 39, 51, 63, 75세의 나이들이 앞으로 행해지는 것 중에 포인트가 어떠한 활용을 하라는 게 지금 들어온 것 같아요. 둘 다 잡을 수는 없고 활용을 해라. 그러니까는 어떤 활용이든 상관없는 거죠. 사람을 활용하든 내 옆에 있는 무언가를 활용해서 내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내 미래 개선 중에 어떤 것들이 나한테 활용을 하면 그게 나한테 있어서 도움이 되는지를 이제 바라보고자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자, 이 운세를 설명을 하기 전에 이제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자, 토끼띠 특징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삼재가 시작된 을사년이기 때문에 자, 상반기보다도 하반기에 있어서 집중되어 있는 그런 운을 열어볼 텐데, 자, 첫 번째 온순하죠.
특히 토끼띠 분들이 되게 사교적이고 되게 순해요. 온순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과도한 연민인데요. 어떤 이성적인 관계에 놓여져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이 나한테 상처가 되거나 무언가를 결단을 내릴 때 이 과도한 연민 때문에 내 발목 잡고 그리고 내 뒷목 잡고 그것 때문에 어떠한 이성이든 동성이든 그 바라보는 내 마음이 굉장히 쉽게 떨궈내지질 못하는 띠들 중에 하나가 토끼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아닌 걸 알면서도 또 진흙탕을 싸워야 되고 블랙홀에 빠져야 되고 아닌 걸 알면서 해야만 하는 내 성격이 있다 보니까 우유부단한 것도 있죠, 토끼띠들이. 자, 이런 것들은 좀 앞으로는 좀 활용을 하자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감수성 장애라고 나왔죠? 이제 표현을 한 거는 그냥 그렇게 했는데 왜 감수성 장애라고 했냐면 이 토끼띠 분들이 감수성이 의외로 되게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절히 감수성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자꾸 고립을 만들고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혼자 너무 힘든 거죠. 자, 네 번째는 인복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잘해주고도 욕을 먹고 뭔가가 이상하게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의 그 무엇 때문에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고 내가 미안해서 떠나보내고 내가 잡을 수가 없는 그 부담감 때문에 내 스스로가 또 잘라내기도 합니다, 토끼띠들은. 자,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하게 있다 보면 내 운세가 아무리 좋아도 그 운세를 극복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잘 체크하셔서 본인 스스로가 앞으로는 상처를 좀 덜 받도록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성복이 약해요. 그러니까 남자한테는 여자복이 좀 약하고 여자한테는 남자복이 좀 약한 거죠. 그러니까 안타깝죠. 근데 대체적으로 띠들 분들 중에서 12간지 중에 토끼띠 분들이 유독 좀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잘해주고 그리고 그 믿는 사람한테 올인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헤어나오질 못하다 보니 오뚜기처럼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자, 이 여섯 번째는 남 잘되게 해주는 건 도사라고 써놨어요. 남 오지랖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자처해서 하고 그 희생, 봉사 이런 것들을 타고났기 때문에 내가 좀 안 좋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도 나 잘 되는 것보다 남 잘 되는 거에는 아주 정말 그 충성심이나 이런 오지랖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해를 많이 봐요. 자, 이제 이런 거는 조금 적절히 어느 정도는 응용력을 펼쳐서 나한테 실속 있게 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되게 부드럽죠. 토끼만 봐도 부드럽잖아요. 자, 근데 이 부드러움에 지혜도 있어요. 다른 띠들보다 이상하게 지혜도 있다 보니까 순발력도 있고 재치도 있고 어떤 아이디어도 잘 내요. 모든 걸 보면 되게 고루고루 갖췄죠. 조금씩 갖췄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이런 걸 다 갖춰서 남잘되게 해주고 거기에 있어서 참 올인하는 성격이고 희생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결국은 내가 상처받아요. 내가 다 해줬는데. 그게 토끼띠 분들의 지금 특징인 것 같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를 적어 놨는데 자, 이 1번부터 8번까지를 이제 여기에 이따 대입을 시킬 거예요. 27세는 몇 번 때문에 안 좋았었던 과거가 있었다. 근데 여기서 몇 번이 이번 연도 하반기에 필요할 것이니 그 부분을 좀 대입시켜서 활용해라. 자, 27세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빨간 글씨로 써놓은 숫자들은 음력 생일을 표시를 한 거예요. 자, 27세에는 음력 3월, 음력 7월, 음력 9월생 분들이 아무래도 제가 얘기를 한 이 공수를 쓴 이 단어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차지하겠다라는 거지만 1월생부터 12월생 분들까지 그렇다 그래서 영향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거기에 있어서
너무 아쉬워하시지 마시고, 물론 이거를 대입시키는 내 환경에 대입을 시켜봤을 때 내가 딱 그거에 맞는 것 같아, 내가 저 지금 얘기를 하는 설명이 지금 내 환경에 처해져 있는 게 맞아 라고 할 때는 그 생일분들 또한 거기에 한번 잘 대입시켜서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7세에 있는 여기 단어들을 보면 3년만 고생, 스트레스를 활용, 거기에 사람을 활용하래요. 자, 27세인 분들이 아직까지는 고생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3년이면 2025, 26, 27년인데요. 그때까지는 내가 좀 고생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왜? 나를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내 발전을 위해서. 자, 스트레스가 엄청나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거기에 있어서 사람을 활용하래요. 사람을 활용을 잘 못해요. 그냥 보여지는 순수함, 그냥 그것이 계산적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막 사람을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죠? 그게 딱 지금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 사람 활용을 하되, 자, 내 스트레스를 활용해라. 내 스트레스를 좀 어딘가 좀 풀을 필요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결국은 나한테 있어서 해가 되고 별로 이득될 게 없다라고 한다면, 자, 옆에 있는 사람 활용해서 내가 좀 같이 일을 하는데 왜 나만 이래요? 같이 쟤도 하고 나도 하고 쟤도 똑같은 사람들이 만나서 하는 건데 왜 나만 하냔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그래서 3, 7, 9월생 중에 9월생 분들이 유독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복이 되게 약하다 그랬잖아요. 인복이 약한 그 부분이 결국은 내가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2024년에도 있었지만 2025년에도 인복이 약한 부분은 있겠다. 그러다 보니 나에 대한 실망,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좀 잘 활용만 한다면 결국은 내가 3년간 고생을 한 30세가 된 2025, 26, 27년도가 되는 그 시점에는 내가 어느 정도는 위치가 올라가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발전을 상당히 많이 할 수 있겠다. 거기에 내가 여기까지만큼 왔어 라는 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 5개의 나이를 포함한 특징 중에 남자를 되게 해주는 데는 도사라 그랬잖아요. 지혜는 있는데 그걸 다 나한테 쓰는 게 아니고 남한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감수성 장애가 이제 들어옵니다. 이제 감수성 장애가 들어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 이런 것들을 파괴시킬 수 있어요. 토끼띠는 되게 순수하지만 한 번 아니다라고 했을 때 되게 매몰찬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뒤도 안 돌아보는 또 냉정함도 있어요. 그러니 자, 둘 다 잡을 수는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에서 둘 다 잡으려면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7세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39세를 보면 생일달러는 음력 4월생, 6월생, 10월생 분들입니다. 키워드가 끈떨어진 풍선도 있고 뭐 과도기도 있고 발전 계획도 있어요. 지금 내가 현재 운이 과도기라는 거예요. 뭔가 끈이 떨어졌나 봐요. 지금 막 해거를 못하고 막 누군가하고의 어떤 사이의 갈등, 대립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어떤 커리어적인 면에서 내가 손실을 봤었을 사람도 있을 테고, 그 부분에서 아홉수에 들어왔지, 지금 삼재에 도입했지, 이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 되는 노릇 하나도 없으니까 과도기에 들어온 거죠. 자, 여기에 하반기는 자, 이런 것들은 이제는 조금 사라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음력 4월생, 6월생들은 지금 음력 5월이거든요. 그러면은 음력 6월 때쯤에는 이제 밖으로 나가줘야 돼요.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내 발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계획은 잡고 가야 될 필요는 있다. 지금의 하는 일에 결코 일을 하고는 있지만 이 자리가 지금 붕 떠져 있어서 끈 떨어진 풍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차피 떨어진 풍선이라고 하면 여기에 있어서 너무 미련을 갖지 말라는 거죠. 그 미련 갖지 말고 결국은 또 한 번의 이동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어느 정도 계획을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해서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지금 활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은 자존심 내세울 필요 없이 지금 39세가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 이분들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내 미래에 있어서 내가 어떤 무언가를 헤쳐나갈 때 내가 이게 나한테는 되게 취약하다, 미흡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좀 활용해서
발전을 조금 더 도모하고 거기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시 마음을 다잡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51세인데요. 51세의 을묘생이죠. 75년생입니다. 자, 생일달로는 1월생, 8월생, 11월생 분들인데요. 자, 단어를 보니까 대이동도 들어왔지, 갈등도 있지. 자, 주말 등극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분들이 결국은 삼재의 도입부인데요. 도입부지만 결코 나쁘지는 않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홀수나이에 성주운이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분들이 문제가 있어요. 자, 갈등의 연속, 그다음에 주말 부부로 등극할 수 있다. 여기에 이 감수성 장애, 결국은 누군가의 하나의 감수성으로 인해서 그게 극복하지를 못하고 계속 헤쳐나가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단어로는 이렇게 써놨지만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누군가하고는 떨어져서 살아야 될 운명, 그리고 뭐 자식이든 아니면 내 옆 사람이든 서로 간의 어떤 그 대립이 결코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기에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지낼 수 있다. 그래서 51사 때는 둘 다 잡을 수는 없다라는 이 단어가 이분들한테 특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운세가 결국은 삼재인데 상반기는 좋지 않았다고 하면 하반기는 반드시 바꿔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 63세 분들인데요. 자, 63세 분들은 자, 생일달로는 2월생, 9월생, 12월생 분들이에요. 생각 X는 생각을 하면 안 된대요. 너무 많은 생각을. 그래서 빠른 결정을 써놓은 것 같아요. 생각을 해야 될 일이 있나 보죠. 거기에 빠른 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돌진을 하라. 이 거꾸로 보면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진을 했는데 빠른 결정을 하고 돌진했는데 생각 많으면 안 되죠. 자, 이분들이 어떤 무언가를 시작을 하거나 어떤 계획을 했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2025년 상반기부터 뭐 다른 어떤 변화가 있었다든지, 자, 그런데 이분들의 하반기에 또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은 불필요하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말아라. 빠른 결정, 어떠한 뭔가가 갸우뚱해야 되는 그런 게 있나 보죠. 그런데 이분들한테도 마찬가지로 둘 다 잡을 수는 없다. 그 두 개는 뭐 사람하고 금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자녀하고 무언가가 될 수도 있고, 그 단어는 내 환경에 맞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분들 63세에 있는 분들 중에서 자, 이 6번이 되게 좀 걸려요. 자, 이 걸린다는 게 무언가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잘 되게 해줬나 보죠? 아니면 다른 누군가하고의 무언가를 어떤 기획을 했고 계획을 했더니 내가 투자를 했다든지 어떤 무언가를 했는데 내가 상처받거나 아니면 배신당했거나 아니면 서로 간에 싸웠다든지 아니면 관제가 꼈다든지 그런 게 있었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 6번은 더 이상은 여기에 이분들한테는 필요 없죠. 있을 수가 없어요. 자,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활용은 사람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과연 사람 활용을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실속형으로 가라 이거죠. 내가 실속형으로 못 갔거든요. 2024년, 2025년 상반기까지. 자, 그러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겉과 속이 너무 그렇다고 계산적으로 활용이 아니라 결국은 나도 너 때문에 손해 봤으니까 나도 이제 좀 활용해서 나도 실속 있게 좀 살아갈 거야 라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운이. 자,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인복이 약하죠. 굉장히 많이 약하죠. 63세인 분들이 결국은 희생했고 헌신도 많이 했고 참 내 팔자가 왜 이런지 내 모양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하고 하시는 푸념을 늘어놓는 게 수십 년 푸념을 늘어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인복이 되게 약해요. 4, 5, 6번 아주 그냥 특징인 것 같아요. 4, 5, 6번이. 자, 그러니 자, 하반기에는 자,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있다라는 이 설명을 하는 거고, 나를 더 많이 사랑해라. 남들 먼저 이제 챙기지 말고 이제 내 건강도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건강이 지금 63세인데 그 전에도 솔직히 좋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건강으로 인해서 내가 과도한 스트레스는 금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75세를 보겠습니다. 75세의 단어를 보면 가면놀이도 있고 실속도 있고
횡재거든요. 자, 생일달러는 5월, 7월, 8월생 분들입니다. 자, 횡재라고 하는 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금전의 횡재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그리고 내가 어떤 무언가를 바랬었던 그런 게 갑자기 뭐 순식간에 아니면 돌연 그런 것들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게 하반기에 지금 있다고 하는데요. 자, 가면놀이를 하래요. 누군가를 조금 속이라는 거죠. 그냥 선의의 속이라는 건데, 누군가를 속여야지만 내가 그 실속을 채울 수 있대요. 그 속이는 건 옆 사람, 아니면 뭐 자녀든, 아니면 내가 저 사람한테 도움을 받았는데 그 도움을 저 사람이 안 준다라고 하면 그 도움을 받기 위한 가면놀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만 해주면 횡재래요.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사람 활용을 하라는 거죠. 또 둘 다 잡을 수는 없대요. 또 이분들한테도. 결국은 그 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인의 환경에 맞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토끼띠 여러분들의 운세를 종합적으로 하반기에 보면 모든 것들을 좀 활용해서 여태까지 남을 위한 그 비중을 쏟고 살아갔다면, 자, 이제 지금부터는 나를 위한 어떤 시간을 좀 주되, 그런 것들을 너무 무분별하게 하기보단 응용도 해야 되고, 거기에 융통성도 좀 발휘해서 내 과도기를 좀 면하고, 그리고 내가 내 발전을 위한 그런 어떤 빠른 결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갈등이 지속되지 않도록 이렇게 생각도, 너무 많은 생각은 불필요하다. 그래서 돌진으로 발전을 도모하자. 자,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토끼띠 분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영입니다. 자, 오늘 영상 용띠 하반기 운세를 살펴볼 텐데요. 자, 을사년 하반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키워드는 느긋한 행보래요. 어느 정도의 내가 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좀 절제를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달려가는 운이기는 한데 절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 성공이냐 실패냐도 하반기에 또 있습니다. 왜냐면 2024년이 나가는 삼재 때 굉장히 힘들었었던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공이냐 실패를 두고, 실패를 해야만 한다면 그 이유는 뭐고, 그리고 성공을 하고자 할 때 어떤 것들이 주의할 점이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자, 우선 특징을 보면 용띠분들의 특징이 되게 많아요. 첫 번째로는 지휘를 하기도 하고 리더십이 있죠. 용띠가 좀 대체적으로 보면 사람을 끌고 가는 그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주도적으로 하기도 하고 되게 또 은근히 하기도 하며, 어떤 시간과 패턴을 잘 활용해서 아무튼 어쨌든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있는 거죠. 눈치가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12간지 띠들 중에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 하늘에 있는 띠다 보니까 내가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격인 성격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게 있을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가부장적인 어떤 그 본인만의 색깔? 같은 의미일 것 같아요. 지휘를 해야 되고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서 내가 고지식한 어떤 마인드,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편견을 가지는 것도 되게 상당히 많다 보니까 가부장적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세 번째는 되게 당당하죠. 되게 당당해요. 근데 자신감이 되게 많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당당함이 지나치면 근자감이 이제 들어옵니다. 이제 근자감. 이제 그 근자감도 나한테 맞는 근자감이면 되는데, 너무 억지로 하는 그런 근자감이고 조언이 없는 근자감이 있을 땐 실패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보면 누구의 조언을 수용하지를 않아요. 이 용띠분들이 이렇게 발전을 하는 거를 비추어서 봤을 때 내 자신을 보고 남들이 얘기하는 좋고 조언을 좀 수용할 필요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듣기는 또 잘 들어요. 네네 하고 듣다가 수용을 하지 않죠. 자, 네 번째는 창의적이에요. 좀 독특하잖아요. 용띠분들이 되게 자유스러운 영혼 중에 하나고 FM 까기도 하면서 되게 창의적입니다.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용띠들을 보면 독특하다. 뭐 물론 다름을 인정하지만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좋은가 봐요. 이제 머리가 좋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사업가들도 많고, 그리고 어디 강단에 서서, 그리고 막 뭐 스피칭을 하면서 누군가를 가리키는 그런 직업도 많고, 그리고 연예인들도 되게 많잖아요. 되게 화려한 띠 중에 하나고, 그리고 그 화려한 걸 남의 주목을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만의 자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너무 남들이 자기를 띄워주면 또 근자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단점이 장단점일지 모르겠지만 되게 표현이 미흡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겉과 속의 마음을 다르게 얘기하는 띠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 솔직한 것조차 저 상대에게 나 자신이 보여주는 어떤 그 탄로난 어떤 그런 거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이 싫은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표현이 미흡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린 마음이죠. 되게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는데 내가 할 얘기를 다 해요. 할 말도 다 하고, 자기가 기분 좋을 때나 기분 나쁠 때나 텐션이 높을 때 흥분을 했을 때 다 하거든요. 하지만 그 뒤로는 저 사람이 상대가 나 때문에 좀 상처받았겠다, 내 행동에 좀 자존심 상했겠다, 뭐 스크래치 당했겠다, 이런 거를 생각할 때 본인은 마음이 여려져요. 여리다 보니까 다시 또 잔정에 이끌려지고, 또 그거를 또 못 놓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존심 최강입니다. 최강. 12간지들 중에서 자존심 하면 또 용띠를 빼놓을 수 없죠. 이 자존심 최강인 것 때문에 기회를 많이 잃고, 그리고 사람한테 있어서도 욕도 먹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의 이 단어 중 성공 아니면 실패,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많이 선택이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자, 5개의 나이가 있는데요. 자, 26세, 38, 50, 62세, 74세까지. 자, 26세를 먼저 살펴보면, 단어를 보면 직업 갈등과 이동 아니면 다른 계획. 자, 여기 빨간 글씨로 써진 거 잘 안 보이실 텐데, 자, 26세의 생일달러는 음력 4월생하고 9월생이고, 여기에서 이동 5월 다른 계획이 있다는 건, 내가 어떠한 직업에 있어서 이제 갈등이 들어오고, 지금 막 허파에 바람 들린 것처럼 좀 어디를 해볼까, 이동을 해볼까, 다른 계획을 가져볼까, 뭘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지금 실천이 안 돼요. 안 드는 거죠. 자, 근데 되게 성격이 급한 나머지 돌직구인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는 추진력이 굉장히 빠르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이거를 무너뜨려 버려요. 그 10가지 중에 딱 하나만 들어와도 나는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 다른 계획을 자꾸 수립하려고 하고, 다른 계획을 세우려고 한다. 그래서 키워드는, 이 용띠분들의 키워드는 느긋한 행보라고 쓴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우선 다른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이동을 하더라도 되게 신중한 이동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이동이 자칫 그냥 내가 섣부른 생각으로, 그냥 정말 어리석은 그런 판단력으로 이동을 했을 땐 또 한 번의 이동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내가 2024년에 삼재가 끝났으니까 올해는 이제 2025년 괜찮겠지를 생각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그러니 자, 달려가는 운이라고 했는데 맞아요. 하반기 돼서 그래도 고생했던 2024년보다는 낫긴 하지만, 자, 그래도 절제를 해야 되는 거죠. 내 스스로의 감정 기복의 절제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다른 계획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인드나 사상을 잠깐 감정 절제를 하고, 그런 다음에 느긋한 행보로 거기에 판단을 하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38세 용띠를 보겠습니다. 자, 생일달로는 38, 11월 음력 생일인데요. 2년줄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 2년의 운이 굉장히 높다. 다른 거에 비해서 상당하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게 높아진 그 운에, 다른 운에 비해서 2년 운이 상당히 높아서 내가 한번 갔다 온 돌싱이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지금 처음 가는 내 나이대인 어떤 혼사가 지금 있고, 어떤 상대방하고의 반려자가 될 사람하고에 있다고 하더라도,
동반자로서는 아직은 미흡한 운이라는 거죠. 그래서 느긋한 행보가 또 들어오는 거죠. 대입을 시켜야 되고, 자, 여기에 있어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 중에 뭐 사업 계획이든 아니면 커리어적인 그런 걸 변화를 줄 것 같다, 하반기에.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절제가 제일 중요한 게 내년이 39세가 이분들한테 말해예요. 말해. 근데 내년에 9수가 될 걸 대비해서 이 을사년의 해에는 반드시 좀 그걸 물밑 작업과 다지고 갈 필요는 있다는 거죠. 자, 내 인연이 동반자는 아니더라도 내 사업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동반자는 되진 않지만 느긋하게 기다려야 될 필요는 있다. 자, 돈이 오고 가는 어떠한 그런 두 사람의 관계일지라도 반드시 절제가 필요하다. 기다려야 될 필요는 있다. 자, 요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세의 용띠 분들입니다. 작년까지 굉장히 힘들었고 9수까지 겹쳐지다 보니까 뭐 진짜 너무 많은 걸 잃었던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일달로는 1, 7, 9, 10월생들이 될 텐데요. 자, 여기 마지막 걸 보면 갈등에서 슬픔으로 넘어간다는 화살표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지금 뛰고 있는 사람들은 뛰는 건 무리래요. 그렇다 그래서 또 이해력 안 되면 또 제자리에서 뭐 뜀박질을 하나 이렇게 표현을 이제 느끼실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내 운이 상반기 때 겨우 이제 지나왔고, 그 상반기를 지나와서 인재 3죄가 소멸이 돼서 내가 하는 거 봐가면서 이제 운이 열어진다는 건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단어가 들어온 건 내가 지금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지 마라. 응? 절제가 들어왔잖아요. 절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신과의 싸움이 들어왔죠?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건 내가 너무 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자감이라는 게 있는데, 자신감하고 근자감하고 너무 다른 단어죠. 그래서 나 자신하고의 싸움인 거죠. 해야 되냐, 이거를 벌려야 돼, 이거를 막 증폭시켜, 아니면 증축을 해버려, 아니면은 막 그냥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지금 조금 뭔가가 열린 것 같아요. 운이 뭔가 열려 있는 건데 그 운을 너무 믿으면 안 된다. 느긋한 행보래잖아요. 그래서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선택을 했는데 슬픔이 들어온대요. 자, 근데 이 슬픔은 되게 복합적인 그런 뜻이 있어요. 내가 선택했던 거기에 관련된 후회의 슬픔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가족에 대한 슬픔. 내가 좀 혈연 관계에 있어서 뭐 형제 아니면 뭐 부모 아니면 자식, 자, 요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따른 슬픔이 있을 것 같다, 하반기 안에.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62세를 볼 텐데요. 자, 62세의 생일달로는 2월생, 5월생, 12월생입니다. 자, 단어를 보면 하반기 출세도 있죠? 자, 거기에 이제 등잔빛이 어둡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 등잔빛이 어둡다라는 걸 왜 써놨냐면, 내가 가까이에서 지금 봐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보이나 봐요. 자, 이거를 반드시 간과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성공이냐 실패냐는 이 두 단어에 있어서 굉장한 작용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 옆을 살필 필요가 있다. 그 내 옆을 살피지 아니하면 결국은 내가 절제가 안 됐던 거에 실패할 수도 있겠다라는 게 있어요. 자, 조언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었잖아요, 용띠가. 자, 근데 그 등잔빛이 어둡다라는 여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 누군가한테서의 배반,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약간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자, 요 부분을 너무 내 자신을 믿어서 그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나한테 실패가 되지 않도록 느긋하게 상대를 바라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반기 때는 출세래요. 자, 출세라고 표현을 했지만 하반기 때는
내가 소원하고 바랬던 것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다. 어떤 정부기관의 변화와 아니면 공공기관에서의 어떤 뭐 제의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내 계획에 차질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운이 서려 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74세 분들인데요. 생일달로는 6월, 9월, 12월생 분들입니다. 단어로는 건강이 있고 귀인 상속이 있는데, 자, 지금의 내 나이에 만약에 상속을 받는다고 하면 보통 플러스 20이라고 하면은 뭐야, 부모의 나이가 94세 거의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내 위로의 상속이 아닌 내 밑으로의 어떠한 상속 관련된 그런 문제, 어떠한 갈등, 자,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건강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건강이 이제 다시 나빠지거나 건강이 좋았다라고 하면 자, 건강을 좀 체크를 해야 될 을사년이다. 자, 그런 게 있는데, 자, 여기 귀인이 있는데요. 자, 이 귀인은 을사년의 하반기에 있어서 나한테 금전적으로 무언가 도움을 줄 사람이라는 건데요.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해 두셔야 되는 게, 여기에서 자칫 내가 이 상속이라는 단어가 결국은 내 밑에 누군가들에게 내가 너무 그 사람을 믿고 그 내 자신감에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는 실패를 요할 수 있으니 느긋하게 좀 기다려라. 나는 너무 해주고 싶은데, 나는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팁은 어느 정도의 전문가에게 조언을 뭐 받던지 아니면 어떤 누군가가 이런 관련된 나한테 있어서 얘기를 해줄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좀 수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용띠 분들이 2024년에 너무 막 한순간에 다 무너지거나 아니면 너무 상처를 받거나 잃었거나 다쳤거나 아니면 다 뭐 실패로 돌아갔거나 넘어지거나 이런 게 너무 많았어요.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반기에 들어와서 용띠분들이 그런 걸 잘 딛고 일어서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상반기가 지났지만 아직까지는 삼재의 기운이 남아있는 분들도 있고 그 삼재가 아직 소멸되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삼재가 내 생일달이 지나가면 내 생일달 지나갔으니까 바로 운이 풀리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느긋하게 조금 나를 바라보면서 내 주위를 좀 살펴가면서 성공이냐 실패냐를 놔뒀을 때 좀 여러분들이 내가 바라는 것들을 좀 기다리면서 그렇게 행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려요.